오늘은 아니고 저번 주에 손흥민 선수가 축하할 만한 100골을 달성했잖아. 형보다 100골을 더 넣은 거 아니에요? 해외 나가지고. 그 100골을 깨는 거는 아시아 전체로 얘기할게요. 일본, 중국 뭐 10년 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리춘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입니다. 제가 이제 반팔로 바꿨고 많이 더우신데 뭐 요즘 뭐 불쾌지수는 괜찮으신지. 오늘은 아니고 저번 주에 손흥민 선수가 축하할 만한 100골을 달성했잖아. 원래 이런 뭐를 달성한다 이런 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형보다 100골을 더 넣은 거 아니에요? 해외 나가지고. 아마 99골에서 신경이 좀 많이 쓰였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대다수의 운동하는 친구들이 빨리 달성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겨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좀 더 걸렸던 상황일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좀 빨리빨리 안 터져주면 달성에 대한 목표 때문에 좀 신경 쓰일 부분에 이번 100골이라는 게 흥민이를 뭔가 풀어준. 그렇기 때문에 100골 하자마자 100위로 바로 클린스만 앞에서 하잖아요. 패배는 어쩔 수 없지만 100골을 넣자마자 101골 넣지 않습니까? 그런 골에 대한 흐름은 좋아졌다. 그 전 감독이 진짜 잘 못 쓰긴 했나 봐요. 콘테 감독, 이태리 감독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태리는 뭡니까? 수비죠. 흥민이가 수비하는 빈도수와 페리시치 그 친구의 공격성이 흥민이의 공격성을 더해야 되는데 흥민이 같은 경우가 수비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썼던 최근에 봤던 A매치에서도 공격적인 상황에서 포지션만 옮겨줘도 흥민이는 득점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게 수비로 전달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축구를 흥민 자리에서 축구를 해보는 사람으로서 보면 수비에 치중하는 감독, 공격의 골에 대한 공격을 더 밀어주는 감독 이 두 분류로 나눠요. 저도 이제 골을 넣었던 상황을 보면 골이나 포인트는 많이 가져가는데 수비에 또 치중해갖고 대표팀 경기할 때 뭐 수비에 치중하다 보면 이 포인트와 그런 거는 좀 공격성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케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공격스러워하잖아요. 그냥 공격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정말 아시아인으로서 축구 종조국에 가서 그 전부터 이제 100골을 넣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진짜. 아니 역대 아시아 1위 아니에요? 그죠. 누가 넣었어요? 3위가 또 역대 5위가 또 지성이 형이에요. 근데 차이가 엄청 19골. 근데 흥민이가 100골. 그리고 흥민이는 아직까지 ING. 그 ING 중이기 때문에 지금 더 넣을 수 있다. 100골 이후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 한번 보셨어요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스페인 처음 갈 때 저희 성과가 후배들에게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왔었어요. 근데 실패해서 그 이후에 이적이 많이 힘들었던 장희도 초반에는 리춘수 네 선배야? 뭐 이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거 뭐 죄송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나도 뭐 열심히 하려다가 실패한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 근데 흥미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가 안 돼. 아시아가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은 흥민이의 그 100골로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선배가 깨줬잖아. 그럼 난 더 잘해야지. 이런 뭔가 목표치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리듬을 줬다라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난 더 넣을 수 있어. 더 잘해야지. 라는 목표치가 올라갔다는 거, 그걸 깨게 되면 더 신기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치를 줬던 선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보통 선수 입장에서 이 100골을 빨리 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천천히.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 제가 저는 100이라는 거를 솔직히 몰라서 어떻게 말은 이렇게 드릴 수 없겠지만 이 100골을 깨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흥민이가 대단하다고 보는 건 깨는 후배들이 나타나서 깨지려고 올 때쯤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축구를 했고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100골을 깨는 거는 당분간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 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종조국에서의 그런 약간은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언어 문제 여러 가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고충 속에서 100골을 넣는다는 건 저는 스페인 가자마자 패스를 안 줘요 이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깨야 돼요. 깨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된 뒤에 100골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는 솔직한 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향후 10년 안에 못 깬다에 제가 통닭을 또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뭐냐면 16강에 못 갔어. 그러면 내가 이거 100개 내 자비로 쏠게요. 아 솔직히 이건 통닭 몇 개 정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 100개도 걸어요. 흥민이 같은 인성을 가진 친구들은 깨고 후배들도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근데 골에 대해서 유럽에서 한 골도 못 넣은 제가 뭐 골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골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100골은 이제 아시아 전체로 얘기할게요. 아시아 뭐 일본 뭐 다 보세요. 일본, 중국 뭐 100골을 아시아에서 깨는 건 10년 안에 무리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제가 통닭 100마리를 제가 50 몇 살 넘어도 100마리를 드리는 걸로. 아니 그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이거는 좀 그 궁금한 건데 한때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로 남아야 된다. 아니다. 더 좋은 리그를 가서 뭐 트로피라도 더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 이렇게 100골도 넣고 한 거 보면 토트넘의 레전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토트넘 같은 팀은 흥민을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은 툭툭 건들거든요. 그리고 감독 워낙 팀 성적이 애매하니까 감독 바뀔 때마다 툭툭 건들고 뭐 흥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흥민이나 윈윈할 수 있는 플레이 된다면은 흥민 같은 경우는 나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전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는 건 나쁘지 않다. 툭툭 건드는 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경기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줄어들 때 언론이나 이런 게 툭툭 건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해온 업적이 굉장히 작아지게끔 만들어서 다른 선수를 대처해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저는 흥미 이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존중 토트넘 레전드 대우를 좀 해줘야 된다. 지네가 얘기했던 지금 어떻게 또 100골 넣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토트넘에서. 토트넘 내에서 역대 공동 6위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뭐 한 100명, 10,000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없으니까 아시아의 선수가 대단한 일을 했고 흥민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토트넘의 한국 마케팅을 엄청나게 합니까? 무시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흥민이 대우해주면서 감독 하나 바뀌면 바뀌고 감독 하나 바뀌면 힘들고 한경기 못 뛰면 뭐라고 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흥민 최고예요. 그래서 흥민이는 레전드로 남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계속 기록을 깨는 뭐 이런 식의 토트넘에서의 삶도 저는 그동안 적응이 아깝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흥민이도 거기서 적응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행복하게 축구하면서 골 많이 넣고 제가 가면 좀 나 좀 아는 척 해주고 뭐 이런 걸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치였습니다. 정확해.